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또 장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좋고 안 좋고 한 것 같아요. 좀 개별 종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뉴스에 대해서 좀 다루고 뭐 미국 장은 이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한국 장도 초반에 좀 되게 장 초반에 좀 별로 안 좋았는데 후반 가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좀 더 업사이드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12월 달을 보면 아마 저는 아직 롱이기는 하고 올라갈 구간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재밌는 종목도 새로운 종목도 몇 개 있고 하니까 뉴스를 좀 다루고 그리고 종목 하나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지금 차이나 딜리스팅 빌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길어요. 이름이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Bill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외국에서 소재가 돼 있는 기업들이 PCOB라는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PCOB로 리스팅된 그런 회계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이거 체킹하려고 회계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딜리스팅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랑 나스닥 같은 데서 이제 나올 이제 리스팅이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비리 패스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펙트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PCOB면 기업들이 지금 사용 안 해가지고 첫 번째적으로는 이제 뭐 니오, 엑스펑 이런 기업들이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은 좀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 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프로줄런트 최근에 어떤 주식이죠? 한 주식이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좀 회계 또 잘못됐던 루이신 커피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가 나왔었죠. 나중에 공유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이런 회계적인 문제가 없기 위해서, 그리고 가짜적으로 이제 매출을 신고하지 않기 신고하지 않게 룰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알리바바랑 엑스펑이랑 뭐 니오 같은 회사들은 이미 PwC랑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PwC는 이제 PCOB라는 PCOB가 이제 PCOB라는 데에서 등록이 돼 있어요. PCOB로. 그러니까 걔네들을 사용하면서 이미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랑 이제 하고 있고, 옛날에 만약에 얘기해가지고 루이신 커피는 어네스트 앤 영을 사용했죠. 그래서 어네스트 앤 영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걔네도 PCOB로 등록된 회사고, 그래가지고 이런 회사가 PCOB에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에 노출이 덜 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보기에는 이제 위험성에 노출이 덜 될 수 있구나라고 착오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그거를 사용 안 하는 것보다 PCOB에 등록되어 있는 컴퍼니한테 회계 절차를 받는 컴퍼니들이 이제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 이미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PCOB로 돼 있고, 뭐 루이신 커피 같은 케이스는 뭐 이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에 뭐 2019년에 정보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2018년, 17년 정보만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루이신 커피의 문제였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의 노출이 우리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약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이 룰 때문에 이제 그 업체들이 이펙트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펙트를 안 받기 때문에 요것도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이든의 테크 어드바이저, 원 오브 더 탑 테크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테크 조언을 주는 사람이죠. 바이든의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름이 브루스 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버추얼 북이라고 북을 론칭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It's long past time to hold the social media companies accountable for what's published on their platforms. 그러니까 섹션 230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그 사이트에 유저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얘네들이 섹션 230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죠. 유저가 뭘 올리던 그 소셜 미디어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로스트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돈이 쌓이는 거죠. 이게 다 리걸 피로 나가잖아요. 그 뭐 변호사 책임을 져야 되면 변호사비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런 소송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매출의 일부를 많이 아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슬슬 시작되면, 이게 만약에 열리면 소셜미디어한테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소셜미디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댓글이 달리는 게 이펙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한번 섹션 230을 수정해 가지고 뭐 매춘 관련된 이런 거는 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일부 책임을 물기는 했는데, 이제 만약 소셜미디어가 섹션 230이 다시 재조명돼 가지고 아예 수정을 당해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유저들이 올리는 거를 소셜미디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페이스북이랑 이런 게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뉴스페이퍼, 막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밑에 유저들이 코멘트 다는 거를 다 이펙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생각나는 거는 페이스북, 그리고 뭐 핀트레스트, 그리고 구글, 유튜브도 똑같죠. 유튜브 똑같으니까 이런 큰 것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생각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애플도 똑같죠.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코넥트를 남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펙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는데, 내일은 이제 RSNA가 새벽에 진행을 하죠. RSNA가 진행하면서 이제 물론 지금 이미 벌써 진행했지만 나녹스의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어 가지고 아마 그것도 이제 기대되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이미 홈페이지에 나온 거에서 좀 궁금했던 윤곽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프로페서들이 최근에 이제 나녹스 페이지였나 트위트, 람폴리아카인이 트위트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나녹스를 인도스하는 프로페서들이 이름을 말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 영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분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제 추가적인 뭐 판매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은 우리도 받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실질적으로 그 프로토타입으로 하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사들, 그런 라디올로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녹스가 데려온 사람들 말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뭐 유튜버들 아니면 라디올로지 하는 유튜버들이 나녹스를 보고 뭘 느낄지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블로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한번 보고는 싶은데, 그거 봐서 제가 기술적인 거는 좀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보들을 많이 받으면서 어떤 얘기들이 될까 상당히 궁금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좀 빨리 얘기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26는 이제 어제 좀 간단하게 얘기했고, 26는 지금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 그래가지고 세미컨덕터 관련 업체라고, 한국에서는 반도체 업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밑에 설명에서. 근데 반도체 쪽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5G도 관련 있는 사업도 하고, 사업은 엄청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사업도 재료 사업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좀 어린 회사고 내년 매출이 이제 예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매출 포캐스트를 평가해가지고, 미국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관례여가지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unspoken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식스를 좀 믿고 좀 오래 좀 볼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펌한 주식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할 거는 주미아가 어제 다시 17%가 오르면서 좀 강한 모션을 보이고 있고, 나녹스도 이제 좀 탄탄하게 60불을 딱 와가지고 이제 기대가 여기에서 RSNA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나 내려가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거기다가 팔란티어는 이제 최근에 뭐 매도 리포트도 있었지만 애널리스트 업체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요. 애널리스트 업체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의 그 지금 가격대가 너무 저스티파이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에부터 저스티파이드 안 된 가격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팔란티어가 좀 오버프라이스 되긴 했죠. 그래서 저도 30불 가까이 갔을 때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기뻤는데 수익을 좀 시원할까 시원했을 걸 이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지만, 팔란티어 지금 12% 빠진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 그 시트론에서 매도 프라이스가 $2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가지고 굳이 팔 이유도 없어가지고 좀 더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이제 펠로톤을 얘기하려는데, 펠로톤이 지금 원래는 좀 그 매출이랑 그리고 수익 구간을 좀 시프트한 것 같아요. 처음에서. 그리고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품을 파는 회사, 이제 바이크랑 그리고 트레드밀을 파는 회사,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이퀴프먼트를 파는 회사였는데, 이퀴프먼트가 세일즈가 잘 안 되고 또 있고, 그리고 라이브랑 서브스크립션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점점 더 사람이 이제 라이브 클래스에 서브스크립션하고 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클래스 안에 이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으로, 비욘세를 데려온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전거랑 이제 바이크, 기존의 바이크는 그래도 한 6주 한 8주 정도 기다리면 6주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데, 바이크 플러스가 요번에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주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펠로톤의 강점은 자전거도 있지만 그래도 강사 그거를 보면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서브스크립션 슬래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홈 헬스 트레이닝 코칭 그런 쪽이어가지고 요거를 보다가 생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좀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나 찾았어요. 그 주식의 이름이 뭐였지? 노틸러스라는 주식인데, 그래서 좀 티커를 찾아볼게요. 이건가? NLS예요. 티커가 NLS인데, 이 회사는 다른 바이크 셀러들을 가져와가지고, 트레이닝 이퀴먼트를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마켓 캡이, 그러니까 시총이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6천억 원, 그러니까 623 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저번 달에 어닝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매출이, 그러니까 넷 세일즈가 세 번째 쿼터에 넷 세일즈가 그 판매죠. 판매가 한 155 밀리언 달러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세일즈가. 그래서 세일즈에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다 4를 곱해야 되죠. 물론 요번 분기가 한 10년 비교해서 최고의 세 번째 분기였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4배를 하면, 그러니까 3개 더 분기를 다 합쳐가지고 1년으로 하면 이게 한 7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50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600이네요. 600 밀리언 달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일즈가, 애뉴얼 세일즈가. 그래서
애뉴얼 세일즈가 600 밀리언인데 그냥 그 PS를 계산하는 거죠. 600 밀리언인데 그 마켓캡이 623 밀리언이잖아요. 물론 이게 좀 과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 지금 PS를 엄청나게 잡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거의 한 배 조금 넘고 넘은 상태밖에 안 되고, 얘가 옛날에 한 1달러, 1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게 3월 20일 정도에서 1.3달러였거든요. 1.3달러가 지금 주가가 2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보면 지금 연간으로 보면 여기 연간 초반이 작년 12월 2일에는 1.36달러니까 한 15배 오른 거예요. 1500% 오른 주식이 최근에 약간 떨어져가 조정당해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1500% 오른 주식이니까 테슬라보다 한 두 배 넘게 오른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있었으면 15배가 주식의 15배가 됐는데 충분히 미래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좀 걸리는 거는 얘네들이 그냥 이제 자전거만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펠로톤처럼 이제 미래 혁신성 이런 거는 좀 떨어지고, 혁신성은 좀 떨어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 얘기가 되면 세일즈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데, 지금 펠로톤의 세일즈가 그 이제 예약 판매가 그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노틸러스는 계속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괜찮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신성은 확실히 떨어져요. 혁신성은 떨어지는데 한번 어닝스 리포트보다 IR 자료 가서 PPT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 매력 있는 기업이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달러부터 지금 15배 정도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20달러밖에 안 됐지, 밸류에이션 자체는 되게 다른 거 대비해서 좀 낮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펠로톤이 가고 싶은 스텝이 한 내년까지 그 짐 마켓이라고 하는 운동 다니는 그 짐 인구 마켓에 지금은 한 1% 정도 이제 올랑말랑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년에 3% 그리고 그 다음에 15%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이드로 노틸러스도 같이 이제 쉐어를 늘려갈 수 있지 않나. 그 홈피트니스에서 사람들이 다이버시티가, 만약에 이퀴먼트는 좀 이제 자기에 맞는 거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테니까 노틸러스가 좀 매력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펠로톤은 그냥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디바이스는 자전거를 사고 펠로톤 클래스를 듣고 싶으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올려가지고 보면 되니까, 이것도 노틸러스도 있고 아마존이 저번에 협업해가지고 하는 500달러 바이크 좀 싼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다양한 마켓이 이제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싼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막 이제 한국을 환전을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환율이 일단 바이든이 통화가 달러가 약해지면 그래도 전체적인 세계의 그 마켓은 다 좋아진다고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이 확정이 되면 달러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12개월 동안 한 10% 정도 또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바이든이 부임하자마자 좀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시면서 해외로 갈 때, 좀 환전을 하실 때 환율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12월 10일 그리고 9일
그리고 9일날 도어대시가 이제 IPO 상장하고, 그리고 10일날 에어비앤비라는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에 이런 기업들을 그 전에 좀 공부해 보면서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주가가 좀 날아갈 것 같긴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사람에서 나뉘긴 하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는 웬만하면 IPO 초반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많으면 저는 아무리 주식은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NFL에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걸렸는데, NFL은 이제 연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막 로스터에 막 반 정도, 아니면 팀 전체가 막 없는, 그 NFL이 미식축구죠. 그래서 그런 신기한 형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가 12월 24일 날 S&P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S&P를 30일에 편입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4일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24일 날 S&P에 편입이 되는데, 24일이 목요일이네요. 3주 후 목요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P 500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S&P 500을 추종하지 말고, 왜냐면 테슬라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한 6번째, 5번째 큰 이제 종목이 S&P에 편입이 되니까 좀 밸류에이션이 좀 오버 밸류에이션이 되잖아요. 심지어 테슬라가 좀 이제 프라이스에 좀 대충 맞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약간 좀 부풀어 있으니까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500을 ETF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500보다 러스 1000를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러스 1000 추종하는 지수는 뭐라고 할까요? 테슬라가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새로 테슬라만한 종목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테슬라만한 종목이 들어오면 밸류에이션이 그냥 좀 뻥튀기가, 그냥 사이즈만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비대해진 느낌이 드니까 지금 뭐 오르는 거 비교해서 상승 거를 지수로도 비교해도 러스 1000가 중소기업, 러스 1000가 훨씬 더 아니죠. 조금 더 낫기 때문에 S&P 500보다 그것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뉴스들을 공유 드렸으니까, 오늘 좀 얘기한 게 많네요. 새로운 주식도 말하고, 뉴스도 말하고, 나눅스도 내일 RSNA에서 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뭐 테크에 대해서 좀 큰 상황도 있고 한데, 장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진, 오늘도 한국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어플로우가 좋다고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임상을 통과했대요. 한국에서 임상이 완료됐다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 임상은 이미 완료되고, 그리고 슈마시스인가 판매해주는 그 업체가 이미 판매를 좀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 완료되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좀,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 이틀 전부터 장난이 아니라 이제 좀 너무 내려간 것 같아서, 뭐 기술적인 건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했다가 갑자기 오늘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장도 이상한데 왜 오르지?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패치제 처음으로, 뭐 국내 처음으로 이제 당뇨 패치제가 이제 임상 완료됐다라고 나와서, 처음에는 임상 완료가 이미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대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구나 생각했는데 한 16%쫙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설마 했어요. 전에 이어플로우에 한국에서 투자했을 때 상가가 아주 확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말해준 그 용느라는 분의 채널을 떨어지자마자, 떨어지는 게 보이자마자 용느라는 채널에 들어가서 봤는데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어플로우가 종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참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실은 속으로 욕은 했지만 예, 진짜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라이브를 보면서 그 정도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뷰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막 떨어질 때 힘 빠져 있죠. 그게 16%에서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전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먹어놔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막 그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는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 올라갔는데 그분이 투자할 때마다 지금 두 번째니까. 그래서 근데 생각했는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그 주가를 그 유저들이 조작은 물론 이펙트 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래도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나중에는 몇 프로 올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신기해 가지고 오늘도 또 장을 보고 있다가 3시 20분에 끝날 줄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10시에 시작하는 건 알았는데 3시 20분에 이제 수능이니까 끝난 줄 모르고 이제 오늘 이제 끝났겠구나 하고 있는데 3시 21분에 계속 주가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해가지고 오늘 좀 생각하니까 오늘 수능 날이구나, 1시간 딜레이 되고 있구나를 알면서 재밌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시 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9시는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하인드 스토리, 재미난 스토리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이어플로우는 다시 팔았어요. 한국에서 단타 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어느 때에서 팔았는지는 이런 거는 이제 공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 이게 사고 판 거는 이제 원래 공유 안 했는데 네. 대충 시점은 이제 언제 팔았는지 많이 얘기하는 주식도 있잖아요. 이어플로우도 많이 얘기하고 나녹스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랑 그런 거에서 구독자들 분들이랑 이제 대화가 많이 된 종목들은 한 번씩 대충 어렴풋이 어느 정도 때에서 이제 뭐 팔았는지는 공유 드리는데 그 너무 세부적에 가가지고 하면 좀 서로 아무리 좋아하는 유튜버여도 이제 수익률 보면 기분이 나쁘고 막 나중에 말 안 믿고 공개하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세부적에게는 얘기 안 하는 폴리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고 거의 30분 되는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